미국 중서부의 한적한 도시. 인구 5만 명 남짓, 교회의 평범한 마을은 늘 그렇듯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교실 문 하나가 열리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어느 날, 교실 문 앞에 낯선 소녀가 서 있었다. 이민자로서 그리고 전학생으로서 그녀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다. 그녀의 이름은 앨리스. 한국에서 이주해온 소녀였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억양을 흉내내며 웃었고 점심 도시락을 들여다보며 낯설다며 속삭였다. 그 웃음은 가볍게 시작됐지만 곧 무겁게 내려앉았다. 교실은 작은 사회였다.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었다. 가장 인기 있는 아이들, 스포츠팀의 리더, 교내 행사에서 중심에 서는 아이들. 샘과 그의 연인 제니가 바로 그 중심이었다. 샘은 처음엔 호기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앨리스? 앨리스 인 원더랜드네. 농담이었지만 농담은 곧 별명이 되었다. 그리고 별명은 조롱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 별명을 부르며 웃었다. 앨리스는 미소로 대답하려 했지만 눈빛은 점점 굳어갔다. 교사는 알아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새로운 환경에서 친해지려는 과정일 뿐이라고. 그러나 그 과정은 곧 폭력이 되었다. 점심시간 학교 급식실은 언제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무리에 앉아 떠들고 웃으며 식사를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샘이 앨리스를 불렀다. 이리 와, 여기 앉아. 그 말은 환영의 제스처처럼 보였다. 그러나 앨리스가 앉자마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머리 위로 콜라가 쏟아졌다. 테이블 위로 웃음소리가 퍼졌다.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제니가 킥킥 웃으며 말했다. 앨리스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술은 떨며 참았다. 이 장면은 곧 휴대폰 카메라에 담겼다. 영상은 SNS에 올라갔고 댓글은 앨리스를 향한 조롱으로 가득했다. 바보 같네. 루저 전학생. 이민자. 앨리스는 그 댓글을 새벽까지 읽었다. 읽을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괴롭힘은 교실 안에서도 계속됐다. 샘의 무리는 그녀의 책상을 발로 차고 가방 속에 쓰레기를 넣고 칠판에 낙서를 남겼다. 고 백 투 원더랜드. 아웃사이더. 교사는 눈치챘다. 하지만 애들끼리 다툼이라며 모른 척했다. 교사가 침묵하는 순간 아이들은 더 대담해졌다. 괴롭힘은 점점 교실 전체의 놀이가 되었다. 앨리스는 고개를 숙이고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머리를 숙인 자세는 방패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더 쉽게 표적이 되었다. 괴롭힘은 몇 명의 가해자가 주도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방관자였다. 괴롭힘이 벌어질 때 교실의 절반은 웃었고 나머지 절반은 외면했다. 휴대폰으로 찍으며 키득거리는 아이들. 나쁜 건 아니잖아.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방관자의 논리. 그러나 방관은 괴롭힘을 키운다. 그 웃음은 가해자에게 힘을, 피해자에게 절망을 준다. 앨리스는 그 웃음을 가장 잔인하게 느꼈다. 가해자는 몇 명뿐이지만 방관자는 모두였다. 후에 그녀가 조사에서 남긴 이 말은 괴롭힘의 본질을 드러내는 증언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앨리스는 고립되었다. 급식실에서는 혼자 앉았고 체육 수업에서는 짝을 찾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조롱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의 존재는 교실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밤이 되면 앨리스는 울었다. 그러나 눈물은 점점 줄어들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남은 것은 분노였다. 내가 사라지면 이 아이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것은 복수의 씨앗이었다. 부모는 눈치채지 못했다. 낯선 환경에서 적응이 힘든 줄만 알았다. 아이의 침묵을 사춘기의 한 부분이라 여겼다. 교사들은 방관했다. 상담 교사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학교는 괴롭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른들이 부재한 그 공간에서 아이들의 잔혹한 서열만이 앨리스를 지배했다. 괴롭힘은 정점에 다다랐다. 체육관 파티에서 앨리스는 문 앞에서 쫓겨났다. 넌 못 들어와. 여긴 우리 무대니까. 샘의 말은 마지막 자물쇠였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앨리스의 눈빛은 달라졌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웃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결심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 괴롭힘은 한 아이의 문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교실 전체의 놀이가 되었고 방관자의 웃음 속에서 잔혹하게 자라났다. 그리고 마침내 피해자의 마음에 복수라는 어둠이 뿌리내렸다. 절망은 끝내 심판으로 변하려 하고 있었다. 밤에 앨리스의 방은 또 다른 세계였다. 낮에는 침묵으로 견디고 밤에는 눈물로 버티던 아이는 이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검색창에는 스쿨 슈팅, 홈메이드 밤, 건 액세스 같은 단어들이 남았다. 그녀는 온라인 포럼에서 같은 분노를 품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익명 뒤에 숨어 세상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판타지를 쏟아냈다. 앨리스는 메모장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날짜, 장소, 대상, 그리고 준비물. 날짜 4월 21일. 장소 학교 체육관. 대상 그들 모두. 글자는 차갑게 적혔지만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뛰었다. 분노가 방향을 얻는 순간 그것은 행동이 되기 시작했다. 총은 미국 사회에서 너무 쉽게 손에 들어왔다. 지역 총기 상점, 신분 확인 몇 번이면 끝이었다. 앨리스는 미성년자였지만 인터넷에서 만난 익명의 인물이 그녀를 도왔다. 그는 과거 괴롭힘을 당했던 청년이었고 세상에 대한 분노를 아직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막을 생각은 없어. 오히려 끝을 보게 되길 바라. 그의 말은 격려처럼 들렸지만 그것은 파멸의 속삭임이었다. 앨리스는 총을 손에 쥐었다. 무게는 차갑고 묵직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된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사건 전날 밤, 앨리스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에서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나는 오늘까지 피해자였다. 내일부터는 심판자가 된다. 웃던 얼굴들은 이제 침묵할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SNS 계정에 짧은 글을 남겼다. 내일 당신들은 진짜 나를 보게 될 거야. 그 글은 몇 명의 친구들 사이에서 가볍게 공유되었다. 장난으로 보였고 농담으로 치부되었다.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4월 21일. 학교 체육관은 음악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학생들은 춤추며 사진을 찍었고 샘과 제니는 여전히 중심에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문 밖에 검은 코트를 입은 앨리스가 서 있다는 것을.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순간 음악이 멈춘 듯 느껴졌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첫발이 울렸다. 천장의 조명이 흔들리고 학생들의 비명이 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샘은 팔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제니는 울부짖으며 도망쳤다. 아이들은 서로를 밀치며 출구로 몰려갔다. 앨리스의 표정은 차가웠다.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방아쇠를 당기며 말없는 심판을 내렸다. 웃던 입, 이제 닫아. 그녀의 속삭임은 총성 속에 묻혔다. 체육관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바닥에는 쓰러진 아이들이 있었고 피가 번져나갔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지만 출구는 좁았다. 밀치고 넘어지고 울부짖는 소리가 이어졌다. 앨리스는 한 발 또 한 발 총을 쏘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 했다.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사이렌 소리가 교정을 뒤흔들었다. 체육관 문이 열리고 무장한 경찰이 진입했다. 앨리스는 총을 들고 서 있었다. 경찰은 총을 겨누며 외쳤다. 무기를 내려놔. 앨리스는 잠시 경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체육관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다. 결국 그녀는 무기를 내려놓았다.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총성이 멈춘 뒤 남은 것은 고요와 피였다. 피해자는 쓰러졌고 방관자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였던 한 소녀는 이제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괴롭힘은 결국 복수로 돌아왔고 복수는 더 큰 파괴로 이어졌다. 체육관의 피비린내가 아직도 경찰서의 공기 속에 묻어온 듯했다. 조사실에 앉은 앨리스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눈물도 분노도 후회도 보이지 않았다. 형사가 물었다. 왜 이런 짓을 했지? 내가 쏜 총알은 죄 없는 아이들을 향한 거야. 앨리스는 고개를 들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죄 없는 아이들이요? 괴롭힘을 보고도 웃던 아이들,
영상만 찍던 아이들이 정말 무죄였나요? 형사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궤변 같았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를 향한 비수였다. 앨리스는 덧붙였다. 내가 먼저 무너졌다면 당신들은 그걸 또 하나의 자살로 치부했겠죠. 하지만 내가 총을 들자 비로소 이 학교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재판정은 냉혹했다. 검찰은 그녀를 냉혈한 살인자라 불렀다. 변호인은 지속적 괴롭힘의 피해자라 주장했다. 법정 안에는 울부짖는 부모들이 있었다. 우리 아이는 단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왜 죽어야 했나요? 희생자의 어머니가 절규했다. 반대편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학교는 한 번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앨리스의 어머니의 울음 섞인 호소였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피고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한다. 그 순간 앨리스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해방인지 체념인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사건은 미국 사회에 거대한 파문을 던졌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다. 괴롭힘이 만든 또 하나의 총격 사건.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한 전학생의 비극. 전국 각지에서 논쟁이 일어났다.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학교에서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 무엇보다 방관자의 책임을 묻는 논의.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물었다. 혹시 너도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보고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니? 교실은 더 이상 단순한 배움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은 사회였고 그 사회의 침묵은 한 아이를 괴물로 만들었다. 사건 이후 체육관 바닥의 탄피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다. 피해 학생들의 빈자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앨리스라는 이름은 괴롭힘의 피해자이자 연쇄 복수국의 가해자로 기억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사회에 맴돌고 있다. 괴롭힘을 방치한 우리 모두는 과연 무죄인가? 이 질문은 단지 한 소녀의 절규가 아니다.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사회 전체가 외면해온 문제를 직시하라는 경고였다. 괴롭힘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그것은 한 아이의 삶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불씨가 된다. 앨리스의 총성이 남긴 것은 죽음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다. 오늘의 이야기는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고등학교, 그리고 전학생 소녀. 작은 장난으로 시작된 집단 괴롭힘은 결국 피로 얼룩진 복수국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괴롭힘을 방관한 사회, 과연 무죄일까요? 총성이 멈춘 뒤에도 남은 것은 질문이었습니다. 괴롭힘을 보고도 웃었던 사람들, 촬영만 했던 사람들, 침묵했던 어른들. 그들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